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선택의 행복이입니다. 오늘은 주식 이해하기라는 주제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단지 주식은 회사의 일부라고만 생각하신다면 겉만 알고 속은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 속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가 보시죠. 주식의 어휘, 주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 스탁은 나무 줄기 또는 나무 밑동을 뜻한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집안이 번성하는 것을 밑동에서 나온 나뭇가지가 여러 개로 번창하는 것에 비유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주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 이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줄기는 식물을 지지하고 물과 영양분, 당분을 옮기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기업에서 주식의 역할이 바로 그러합니다. 주식 탄생의 역사적 배경. 1600년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수백 척의 배를 고용해서 금, 도자기, 향신료, 그리고 비단을 전 세계적으로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배가 항해를 성공적으로 다녀오면 큰 수익을 내는 반면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거나 항해를 하던 도중 해적에게 약탈을 당하면 투자한 모든 비용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사업이지만 막대한 자본금이 필요하기도 하고 실패를 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큰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자산가들에게 거래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본을 지원받는 대신 성공적으로 항해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돌려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한 항해를 실패함으로써 생기는 부담 역시 자본가들과 함께 나눠 리스크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고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리스크 또한 분담을 할 수 있었으며 자본가들 역시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본인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 손해보는 거래가 아니었었죠. 이 구조로 인해 회사는 자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며 더 많이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뿐만 아니라 수완 좋은 자산가들의 이익이 증대가 되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륙 전역의 커피하우스와 선적항에서 이러한 주식을 거래하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그들도 모르는 사이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오늘날 주식의 이해. 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자산에 관한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입니다. 기업은 남의 돈과 내 돈, 즉 자산으로 경영을 하여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행복해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행복해운의 사장인 행복이는 초기 자본금 1억으로만 사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장도 지어야 하고 인력도 써야 하고 재고를 구입해야 하므로 초기 자본금보다 더 큰 자산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금만으로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는 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과 두 번째,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리는 방법, 마지막, 주식을 발행해 자기 자본을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합시다. 이렇게 늘려진 자산을 다시 봐보도록 해보죠. 첫 번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쓰는 것이죠. 두 번째, 채권을 발행한 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세세하게 다룰 것이지만 채권은 쉽게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내가 돈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죠. 세 번째,
주식을 발행해서 기업에 들어온 돈으로 자본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주식은 바로 자본금으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한 주당 액면가 곱하기 발행한 총 주식 수만큼의 자본금을 보유합니다. 자산 액수는 자본과 부채 액수의 합과 같습니다. 부채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말하지만 자본은 바로 자기 자본과 주식을 발행해서 얻은 자본금의 합입니다. 이렇게 부채와 자본을 합한 돈이 바로 회사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식은 자본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회사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지분만큼 어느 정도 분담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회사의 주인은 새로 늘어난 자본금만큼 자신의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식을 살 때는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을 이제 조금은 이해하셨을까요? 주주 입장에서 주식은 회사 주인 증명서입니다.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중 소유한 주식의 지분만큼은 내 회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 회사의 주인인 주주는 회사의 이윤에서 나의 이익을 추구할 권리인 자의권을 가지고 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할 권리인 공익권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배당 청구권이 자의권이고 주주총회 의결권이 공익권입니다. 하지만 권리를 가진 회사의 리스크를 감당할 책임도 주어지기에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자신이 출자한 만큼의 자본금, 즉 주식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자면 주식의 어원과 탄생 배경, 그리고 오늘날 상장 기업에서의 주식의 성격에 대하여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왜 주식을 살 때는 회사의 일부를 사는 마음으로 매수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얼마나 채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탄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 한 번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양질의 채널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